경제 전문가들의 단골 소재가 있죠. 바로 한강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보통 70년대 성장을 강조해요. 그 시절의 공로는 분명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침묵이 흐릅니다. 특정 시기는 쏙 빼놓거든요. 바로 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20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합니다. 특정 대통령의 공은 칭송하죠. 반면 다른 쪽은 외면해요. 이건 학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해외에서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국제학술지를 찾아볼까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요.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IT 인프라 혁명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개방 정책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누가 이걸 주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미래가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는 멈췄습니다.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과거를 제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역사로는 안 돼요. 진짜 성장 엔진이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시계를 90년대 말로 돌려보죠. 국가부도 위기 직후였습니다. 나라 국가는 텅 비었었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을 기억하시나요? 불과 89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적었죠. 그런데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민관 합쳐 20조 원을 쏟아붓죠. 어디에 투자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초고속 광케이블망입니다. 전국에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죠. 당시 여론은 어땠을까요? 보수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쳤죠. 돈을 땅에 버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신의 한 수였죠. 김대중 정부의 뚝심이었습니다. 정부와 고속도로가 뚫렸으니까요. 이게 한국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에 눈뜰 때였죠.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빠른 통신망을 가졌으니까요. 이 덕분에 IT 강국이 됐습니다. 벤처붐이 일어난 토대였죠.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들, 그때의 투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해요. 해외 경제학자들은 감탄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이런 투자를 했다니, 그것도 국가부도 직후예요. 이건 교과서에 나올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조용합니다. 그 공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 바통을 누가 받았나요? 노무현 정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승부수가 나오죠. 바로 한미 FTA 추진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지지층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오직 국익만 생각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었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20년의 데이터를 보세요. 대미무역 흑자가 증명합니다. 매년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죠. 미국 시장이 우리 텃밭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이 흔들릴 때였죠. 미국 시장이 버팀목이 됐습니다. 만약 그때 FTA를 안 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10년. 이 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탈출했죠. 하이패스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드뭅니다. 중진국에서 멈춘 나라가 많아요. 남미나 동남아를 보세요. 그 벽을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저 중국 덕분 아니었나? 중국의 고성장에 올라탔다는 거죠. 물론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증거가 있어요. 중국 옆에 한국만 있나요? 수많은 인접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혜택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만 유독 성공했죠.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단순히 지리적 이점이 아니에요. 내부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 혁신이 바로 IT와 개방입니다. 김대중의 인프라가 기초였죠. 노무현의 개방이 날개였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경제학 논문들은 숫자로 말합니다. 이 시기의 생산성 향상을 보세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 조립에서 첨단 산업으로 갔죠. 그런데 우리 학계는 어떤가요? 여전히 박정희 시대만 외칩니다. 물론 그 기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올린 건 누구인가요? 1층만 짓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고층 빌딩으로 올린 주역들이 있죠. 그들의 설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사니까요. 정치적 호불호는 개인의 자유죠. 하지만 경제적 성과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외면하면 미래가 없어요. 잘못된 처방전만 나오게 됩니다. 지금 2026년의 상황을 보세요. 과거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의 약발도 다해갑니다. FTA 효과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김대중 정부가 깔아놓은 길, 노무현 정부가 넓혀놓은 길, 그 길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닦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잊었으니까요.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까요? 보수 진영의 논리는 빈약합니다. 나라 망한다고 반대만 했었죠. 광케이블 때도 그랬습니다. FTA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빗나갔죠. 그런데도 반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을 가로채려 하죠. 지금 필요한 건 제2의 광케이블입니다. 제2의 한미 FTA 같은 결단이죠. 국가 예산을 과감히 써야 해요.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어떤가요?
긴축 재정만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안 보여요.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요. 지난 20년을 버텨온 힘, 그게 어디서 왔는지 직시해야죠.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을 연구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로요. 개방 경제의 성공 모델로 꼽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학자들의 비겁함도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지식인의 도리가 아니죠.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해요. 경제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 정보화 시대를 꿰뚫어봤습니다. 그 통찰력이 우리를 구했죠. IMF를 조기 졸업한 비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 지지율이 떨어져도 강행했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이 두 지도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미래를 내다봤다는 겁니다. 당장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게 진짜 리더십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죠. 욕먹을 각오로 투자하는 용기, 반대를 무릅쓰고 개방하는 결단,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발목을 잡죠. 기존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중국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중진국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죠.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아시나요? 한때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추락했죠.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장 엔진이 꺼지면 끝이니까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다시 90년대를 복귀해봅시다. 그 절박했던 심정으로 돌아가야죠.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디지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죠. 혹은 우주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20조를 태울 수 있나요? 반대 세력을 설득할 수 있나요? 그런 배짱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해줄 국민도요. 역사에서 배워야 가능합니다. 그때 그들이 옳았다. 이 한마디를 인정하기가 힘든가요? 색안경을 벗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30대, 40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 깔리던 날 세상이 바뀌는 걸 느꼈었죠. 그 전율이 다시 필요합니다. 10대, 20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땀 어린 결단이었죠.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다음 20년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유산을 물려줄지 말이죠. 침묵하는 경제학자들을 깨워야 해요.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김대중 노무현은 빼느냐고, 그들의 경제 성과를 분석하라고, 정당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해야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출 통계가 증명하고 있어요. 국가 신용등급이 말해줍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하지만 경제사는 숫자의 기록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면 안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잘한 건 잘한 거죠. 잘한 정책은 계승해야 합니다. 그게 실용주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죠. 독재를 넘어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만 떼어낼 수 없죠. 박정희의 고속도로도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인터넷망도 있었고요. 노무현의 FTA 고속도로도 있었죠.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입니다. 이제 편식은 그만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공의 DNA는 우리 안에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력,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순 없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진짜 뿌리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미국 대선 결과만 볼 때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해요.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역사를 바로 보는 것,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이 싹 틉니다. 2026년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선배들이 만들어준 그 길, 이제는 우리가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마주합시다. 그 속에 해답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죠. 경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공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합시다. 그것이 새로운 20년의 시작입니다.